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0회 3강 실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자, 3-3번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9월 26일 대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시도원가 2,500, 감가상각 누계액 2,100.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2,500에서 2,100을 빼니까 400짜리네요. 500만원 부가세 별도의 매각하면서 100만원 이익 받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대전이 발행한 약소금. 이건 좀 다르네요. 엄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재고자산과 관련 있는가? 기계장치는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엄은 받을 엄이 아니라 미수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출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부가세 별도죠. 그래서 얘가 됩니다. 그러면 정빙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된다? 과세. 그래서 매출과세가 되며, 그리고 500에 50만원 부가세 받았습니다. 대전이한테 받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은 기계장치 매각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기계장치 장부가액 400이죠. 2,500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100이니까 장부가액 400을 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매각하고 550만원은 엄으로 받은 내용이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재고자산 유의 것을 팔고 엄을 받으면 미수금이 됩니다. 받을 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자고하면서 많이 공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팔려는 유형자산과 취득권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1번.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2번. 됐습니다. 세 번째 장부가액을 구합니다. 얼마? 400이 되겠죠? 2,500에서 2,100을 빼니까 400. 그리고 받는 돈 뺍니다. 받는 돈에서 400을 빼요. 플러스 100이죠. 그러면 플러스 금액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얼마? 100만원. 그리고 그리고 돈 받는 내용 550만원을 무엇으로 받았다? 미수금이죠. 엄으로 받았으니까 미수금 550만원. 그리고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50만원. 자, 돈이 맞는지 볼까요? 2,650, 2,650 맞죠? 예, 맞습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자산이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항상 자산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면서 정확합니다. 자, 기계장치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기계장치가 나갔죠.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거래처 생각해 봅니다. 자, 미수금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대전이. 같은 거래처인 경우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붙는단 말입니다. 자,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자, 조금 전에 왜 8월 17일날 제가 날짜 잘못 입력했었죠. 잠시 제가 쉬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동이 있을 텐데, 자, 이동 한번 하는 거 연습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동하실 때는 해당 라인을 클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어디 복사 있습니까?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한번 이동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잘못 입력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동이라고 있죠? 일반 전표에 분명히 있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여기 있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날짜 물어보죠? 날짜 제가 8월 9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0809. 자, 변경하지 않죠? 일괄적용 이런 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날짜만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자, 이동되었습니다. 자, 이게 8월 17일께 몇 월 며칠로 갔습니까? 8월 9일로 갔죠? 09 한번 해볼게요. 09.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400에 40 인항이 보신 적 있죠? 이동이 되었네요. 원래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하려는 거 여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 자, 하고. 그리고, 자, 복사 오른쪽에 보면 눌리는 거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 눌러주시고, 자, 원래대로 0817, 그리고 확인, 그리고 17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 이러면 다시 이동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인왕이 맞죠? 이렇게 이동 가능합니다. 자, 다음 삭제하고 하지 마시고 이동을 하시고, 혹시 이동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 시당초 안 틀리는 게 좋죠? 0926입니다. 자, 유형 매출 과세였죠? 매출 과세 11번입니다. 11번. 품목 수량 됐고요. 공급가 5뿔뿔입니다. 부가세 50만원. 누구한테 팔았나요? 한번 볼까요? 대전이죠? 대전. 대전. 됐고요. 다음 전자 맞았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혼합입니다. 자, 대변. 자, 요거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돈이 잘 틀리니까. 대변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2,500입니다. 25 뿔뿔. 자, 요거 안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장치, 요거는 기계장치로 바꾸는데요. 이 금액이 500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계장치는 2,500입니다. 2,500. 이거 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대변 4번. 부가세 예수금이죠. 254번. 얼마? 500뿔. 됐고요. 차변 하겠습니다. 차변. 됐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있었네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네요. 유형 할게요. 유형. 자산 처분이 얼마? 100만원 1뿔뿔. 됐고요. 차변 3번.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이니까 기계장치가 206번이죠. 그러면 207번 하면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 누계 해도 돼요. 얼마? 1뿔뿔. 그리고 차변 3번. 미수금, 미수. 120번. 금액은 550만원. 예, 맞네요. 자,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월 26일 맞고요. 매출과세죠. 빨간색 매출과세 맞고, 대전이한테 판 거 맞고요. 전자 맞고 혼합 맞습니다.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대변, 부가세 예수금, 기계장치, 유형자산 처분이 맞고요.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미수금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 한번 볼까요? 2,650씩. 예, 맞네요.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9월 30일 주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접 선물 세트를 1세트당 55,000원 부가세 별도에 10세트를 구입했네요. 그럼 55만원입니다.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했네요. 선물 거래처에 선물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선물 세트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입입니다. 부가세 주었습니까? 부가세 별도였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접대비로서 불공사유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입니다. 그래서 매입 불공이 되는데요. 자, 불공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공사유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기부금, 접대비 관련 접대비역이 있죠. 그리고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다만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입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가 승용차의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도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 단 20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왜?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하지만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 수리를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지만 불공이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일반 연표에 입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잘 틀리는 게, 실수하는 게 이런 경우죠. 거래처에 꽃을 선물하였다. 화환은 면세잖아요. 그 불공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세 주지 않았죠. 부가세 지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불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불공이고요. 다음 공급가 10개니까 55만원, 부가세 55,000원이죠. 한국마트한테 샀습니다. 전자 맞습니다. 왜? 전자 세금 계산 쓰니까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이거 거래처에 선물 주는 내용이죠. 거래처에 선물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거래처 선물 60만 5천원을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55만원에 부가세 5만 5천원 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거금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60만 5천원을 그대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입니다.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대거금 계정이 나오지 않고 구입하는 가격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60만 5천원을 했습니다. 불공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의 선물이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60만 5천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 예금 60만 5천원 보통 예금 자산이 줄었습니다. 대변 채권 채무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9번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죠. 자, 9월 30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9월 0930 차변 접대비입니다. 차변 유형이네요. 유형 매입이면서 불공이죠. 매입이면서 불공 몇 번? 54번입니다. 그래서 54번. 자, 이게 엔터 쳤더니 이렇게 빨갛게 나왔죠. 뭐에 선택해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분목 수량은 필요 없고요. 공급가 얼마였습니까? 55만원에 부가세 5만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한국이네요. 한국. 그리고 전자받으니까 1번 붕괴는, 자,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시다가 매입 매출 전표가 막대기에 이렇게 쫙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자, 지금은 접대비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번 아니죠. 2번은 상관이 있죠. 3번 아닙니다. 4번 접대비와 요 나와 있네요. 접대비. 따라서 4번 몇 번?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니까 확인. 그리고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네요. 접대. 자, 이게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한국마트의 영업부서죠. 영업부서니까 사무실이 되겠죠. 800번대 접대비가 될 것이고 금액은 됐고요. 대변 4번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엔터.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먼저 매입이고요. 그리고 날짜 9월 30일 맞고요. 불공 맞습니다. 55만원에 5만 5천원 한국마트 전자받고 혼합도 맞네요. 하단 붕괴. 돈을 찍으면 나타나죠. 자, 하단 붕괴. 자, 차변 접대비 800번대 대변 보통 예금 60만 5천원씩 각각 맞네요. 예? 4번 문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5번. 11월 15일 주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22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 200에 20이 되겠네요.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우리가 매출과 매입이 있다면 매입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매출은 잘 틀리지 않죠. 매입의 수주로 실수가 있습니다. 대금 중 10만원은 11월 1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다. 자, 일단 이건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예죠. 불공 사유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비잉 수리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과세. 매입 과세가 됩니다. 공급가 200에 20만원 현대한테 구입했고요. 전자 맞죠? 붕괴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비품을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품 200과 부가세 20을 구입하고 그러면 220을 줘야 되는데 이를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21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문제에 해당 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조회한 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11월 15일 문제인데요. 11월 1일이 나왔죠. 계약금 줬으니까 일반전표 11월 1일 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1월 1일, 11월 01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1월 1일 선거금 현대한테 줬죠.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금액은 얼마? 10만원. 자, 그러니까 10만원 이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차변에 나왔으니까 상계 처리되려면 이게 선거금이 어디에? 대변에 나와야 되겠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비품 얼마? 200에 부가세 얼마? 20중고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선거금 얼마? 1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10만원 보통예금 지급했네요. 별 문제 없죠. 220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보통예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드니까 대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한 개가 있네요. 선거금 이거 누구한테 줬었습니까? 현대. 그래서 그럴 필요 없죠.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뭐 혼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뭐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입력하러 가겠어요. 11월 15일 유형 요게 매입과세죠. 매입과세 51번입니다. 찾으시면 돼요. 외우시면 좋지만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안 하겠습니다. 공급가 2뿔뿔에 부가세 20만원 맞고요. 그랬죠? 현대죠? 현대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전자 받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부터 나왔네요. 차변 비품이죠. 202번. 202번 아닌가요? 비품. 212번이네요. 비품 200만원 별 문제 없고요. 대변 4번 선거금이죠. 선거금 얼마? 10만원이죠. 10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 얼마? 210만원. 자,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 11월 15일 맞고요. 파란색 매입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 맞네요. 200에 20 문제 없고요. 현재 문제 없습니다. 전자 맞고 혼합입니다. 하단 보겠습니다. 하단 먼저 차변이네요. 비품 부가세 대급금 대변 선거금 보통예금 문제 없고요. 그리고 200에 20 맞고요. 10만원 210만원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평범한 문제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마지막이네요. 11월 20일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가나 적용해서 축하 화환을 주문하여 배송하고 대금 30만원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먼저 이렇게 문제에 카드사가 놓으면 반드시 국민카드 거래처 걸어줘야 되는 거 알겠고, 두 번째 카드사가 놓으면 돈을 안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처 공장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환 거래처에 선물 주네요. 다음 아래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20일 날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국민카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출 30만원이네요. 화환 얼마? 30만원. 자,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카과가 아닙니다. 면세잖아요. 카드 면세니까 무엇이 되겠다? 카면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건데 불공 아닌가요? 불공 아니죠. 불공은 이 부가세를 줬어야지 불공이 있죠. 부가세 주지 않은 것은 불공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가세가 있었다 쳐요. 그러면 이 카드잖아요. 불공이고 거래처에 선물 주고 카드잖아요. 부가세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줬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래처 선물 맞습니다.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한 게 맞아요. 다음 부가세가 없잖아요. 부가세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이 없습니다.
부가세 안 주는 건 어떤 게 있단 말입니까?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카드 면세입니다. 의외로 이 문제 잘 틀리실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번 무엇을 기억한다? 자,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만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 문제잖아요. 이게 부가세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거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뜨는 부가세 처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부가세 줬나 받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과자가 안 들어가죠. 지금은 카드 플러스 부가세가 없으니까 면세 아닙니까? 그리고 화환은 꽃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은 그 자체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카드 플러스 면세에서 카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했나요? 아니오잖아요. 아니옵니다. 그러면 불공사유인가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져요. 증빙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면세서. 그래서 얘는 카드 플러스 면세니까 카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면이 되고요. 공급가 30에 부가세 빵원입니다. 가나 조경한테 샀고요. 카드니까 증자는 당연히 아니죠.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 이거 거래처 선물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거래처 선물 30만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한번 보겠어요. 문제에 카드사가 나오면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접대비는 불공사유이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카드 면세입니다. 부가세 안 낸 것은 면세가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접대비 30만원 별 문제 없죠? 돈 안 줬잖아요. 미지급금입니다. 접대비 빚자 나왔으니까 병이 발생되었네요. 차변. 다음 미지급금 그랬죠. 걸어줘야 되겠죠. 가나 조경이 아니고 국민카드한테 줘야 됩니다. 그랬죠. 걸어주시고 9번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입니다. 자, 요거 실수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1월 20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1월 20일. 자, 카드 면세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이 안에 있어요. 카드 면세 몇 번? 58번입니다. 58번. 품목 수량은 필요 없고요. 얼마? 돈은 30만원이죠. 그리고 가나 조경. 전자 없고, 자, 엔터 쳤더니 막대기가 길게 꺼지죠. 그러면 하단에 선택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있죠? 이거 선택해줘야 됩니다. 선택해주고, 국민카드 첫 번째 거네요.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국민카드 나와 있네요. 확인. 자, 붕괴는 몇 번? 3번. 차변 3번. 접대비죠. 접대. 자, 500번대가 있으니까 위에 확인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어디에? 공장이네요. 공장이니까 500번대가 맞네요. 500번대가 맞습니다. 513번 확인. 그리고 맞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됐고요. 자, 이 미지급금은 국민카드입니다. 가나 조경이 아니에요. 국민. 그렇죠. 바꿔줘야 됩니다.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카드죠.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인. 자, 엔터. 자,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짜 11월 20일 맞고요. 매입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 면세 됐고요. 공급가 30만원, 가나 조경 맞고요. 혼합 맞네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단 붕괴 한번 봅니다. 차변 500번대 접대비 미지급금 대변 맞고요. 미지급금에 거래처 걸려있고 대차 차액 30만원씩 없네요. 예, 입력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번부터 일반 전표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각각 6개씩 12개를 봤는데요. 틀릴만한 거랄까요? 이 3-6번 문제네요. 매입 매출 전표. 이 문제가 실수 많이 하셨겠습니다. 매입 불공으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에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수정 문제입니다.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내용이다. 6월 30일자로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 이래 됐네요. 이 내용은 1기 확정 신고한 부가세를 납부한 내용입니다.
1기 확정신고한 37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건 알 수가 없죠. 자, 날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7월 25일과 6월 30일. 이 문제는 7월 25일 문제고요. 6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자,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했다 그러네요. 일반전표죠. 일반전표 6월 30일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6월 30일 0630. 자, 그랬더니 부가세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찍어주시면 떼트로 선택이 됩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 대거금 상계 처리되고요. 미지급 세금이네요. 얼마입니까? 375만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이 미지급 세금을 납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 바꿔볼게요. 0725. 그랬더니 이게 금액은 375만원 맞고요. 확인되었잖아요. 이게 세금과 문가가 아니죠.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실제로 미지급 세금 납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세금과 문가가 아니라 미지급 세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만 계정 과목만 바꿔 주시면 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거래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에 이게 거래처가 걸려 있으면 우리도 거래처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주셔야 돼요. 6월 30일. 자, 한번 볼게요. 미지급 세금에 거래처가 없죠? 없으니까 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울세무서 동네 세무서 있었더라면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4-1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에 해당 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조회 후 처리합니다. 별 문제 없고요. 2번 9월 4일 영업부서에서 800번대죠. 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월 4일입니다. 날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매입 매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부가세 관련이니까요. 일반 전표 말고 매입 매출 전표 9월 4일 0904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없는 걸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이 영수증 받았더라면 부가세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9월 4일 날 가보겠습니다. 0904. 자, 여기 나와 있네요. 9월 4일 날 복리후생비 보통예금으로 줬네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 5만원이 지급되었네요. 자, 공급 대가가 5만원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왜?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선택하셔서 이 내용은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지우면 당연히 이중거래가 되니까 틀린 거로 채점되겠죠. 이거는 지우고 다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삭제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죠? 위쪽에 보시면 삭제, 일반 전표에 있는 거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예. 자, 이거는 끝이 났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하기 위해서, 자, 돈을 주는 내용이죠. 복리후생비니까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일 부가세 지급했나요? 지었죠? 이해가 됩니다. 불공사유인가요? 복리후생비는 불공사유가 아니죠. 정빙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현금 영수증 받았지 않습니까? 현금 영수증. 그래서 현금과세죠. 현과. 줄여서 현과. 그래서 매입 현과. 별 문제가 없죠. 공급가입니다. 공급가. 자, 이거의 나누기 1.1입니다. 나누기 1.1이 공급가가 되겠죠. 이만큼. 부가세 이만큼. 한국마트. 전자 아니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알 수 없고요. 자, 다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 우리 확인하셨죠? 보통예금 5만원.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요만큼. 부가세 대거금 이만큼.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게 없네요. 그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공급가는 공급 대가 나누기 1.1입니다. 이 복리후생비 5만원은 공급 대가가 5만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1, 5만원 나누기 1.1하면 요만큼이 됩니다. 반드시 일반 전표 9월 4일의 전표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하지 않으면 이중거래가 되잖아요. 돈이 2배로 든 걸로 됩니다. 그래서 꼭 삭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볼 텐데요.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4일입니다. 일반 전표 말고 매입 매출 전표 9월 4일입니다. 0904.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공급가의 이 금액을 잘 못 구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현금 영수증으로 현금과 돼 있잖아요. 여기 유형 매입 현금 이거는 되겠네요.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되니까. 자, 매입이면서 무엇이 된다?
현금 과세죠. 현금 과세 61번입니다. 61번. 자, 별 문제 없죠. 품목, 수량, 단가가 없고요. 자, 여기에다가 공급 대가를 바로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과 카드 같은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와 부가대가 나누어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요거 금액이 좀 이상하거나 요 금액이 왜 원단위 미만에서 절사 깎아버리고 반올림하고 이런 게 있어서 돈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50뿌려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딱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올림 되니 안 되니 이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게 현금과세, 카드과세라고 공급 대가를 여기 입력하면 이렇게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나누어 주니까 반올림 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레트는 누굽니까? 한국이네요. 한국이. 분계는 몇 번? 3번 혼합이죠. 차변. 자, 차변, 뭐가 됩니까? 복류생비 811번, 복류생비 됐고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 5만원. 이렇게 됐네요. 자, 확인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자, 9월 4일, 날짜 맞으며 파란색 매입입니다. 그리고 현금과세 맞네요. 공급가 부가세 맞죠? 5만원에 5만원 입력했더니 나눠졌으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굳이 고칠 이유는 없죠. 한국마트 맞고요. 혼합 맞고요. 차변. 자, 돈 찍어 볼게요. 차변. 부가세 대급금 8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 보통예금 그리고 5만원 예 문제 없네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현과로 입력하시고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4-2번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전표 안 삭제해서 삭제하지 않아서 틀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가 잘못되셔서 틀렸을 확률도 있겠네요. 이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결산이네요. 매입 매출 전표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죠.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우리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보통 대부분 수동이고 자동이 한두 문제 나옵니다. 장기 차입금 1200만원은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자, 이거 장기 차입금을 내년에 갚아줘야 되네요.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경우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기는데요. 자, 여기서 거래처를 꼭 둘 다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특히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 안 걸어주시면 0점 처리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개는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키는 게 있고요. 또는 내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바꾸어 두었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차입금을 1년 미만으로 도래했다. 장기 차입금을 내년에 갚아줘야 되니까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며 다음 둘 다 거래처가 이렇게 걸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를 안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입력하러 갑니다. 12월 31일 차변 쭉 입력하면 돼요. 수동은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장기 차까지 할까요? 차입금 됐고요. 거래처 대한은행이죠. 대한은행 금액은 얼마? 1, 2 꿀벌 대변 4번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대한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예 됐네요. 확인 12월 31일 한 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차변 장기 차입금 대변 유동성 장기 부채 대한은행 맞고요. 각각 1200만원씩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미국에 소재한 스타캠프에 대한 외화 외상 매출금 4만 불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지금 현재 환율은 1250원, 선적일 팔았을 때 기준은 1200원, 환율이 올랐네요. 1달러당 50원 올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총 얼마입니까? 4,800입니다. 어떻게? 4만 불인데 1,200원이었습니다. 선적일이죠. 배에 실었으니까 배에 실었을 때 팔린 거로 보잖아요. 다음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5천만 원이 되었네요. 4만 불 곱하기 지금 현재 환율은 얼마? 1,250원이니까 5천만 원입니다. 되어 200만 원 이익 본 내용입니다. 자,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은 손해보는 경우, 이걸 보면 외환 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 차손인데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일반 전표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익은 혹은 손해를 보는 경우,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이익,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인데요. 지금은 200만 원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결산 시 주로 사용되죠. 이익이니까 대비니 외화 환산 이익. 자, 차변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선생님, 이거 미치겠어요. 뭐가요? 이게 외상 매출금도 있고요. 이게 외화 외상 매출금인데, 이게 외화 외상 매출금 아니고 왜 외상 매출금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걸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정 과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안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가 됩니까? 외상 매출금 아닙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이거로 계정 과목 쳤을 때 외화 외상 매출금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것도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 3번 외화 한번 해볼게요. 있는지. 외화 없네요. 지금 여기는 외화 외상 매출금이 없죠. 다행이네요. 자,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자, 스타죠. STA 숫자 해주시면 되겠고, 됐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이뿔뿔. 대변 4번 외화 환산이익이죠. 외화. 이거 못하네요. 외화 환산이익, 환산이익입니다. 두 번째 거죠. 910번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00만원, 엔트까지. 자, 확인하러 갑니다. 차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외화 환산이익 200만원 맞네요. 물론 요게 좀 찝찝하시면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자, 자동결산이네요.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각각 돈만 입력하면 됩니다. 3번 자동결산이고요. 4번도 있나요? 요건 자동결산이니까. 자, 하는 순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서 어디에? 자동결산은 저는 자동결산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몇 월부터? 항상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자,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에 컨트롤 F 원재료 치겠습니다. 원재료 엔터. 자, 기말 원재료 하는 게 낫겠네요. 기말 원재료. 자, 했더니, 자, 여기 나왔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 칸에다가 나와 있는 거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 5500불, 5500불, 엔터. 다음, 기말 제공품이네요. 컨트롤 F, 기말 제공품. 자, 맞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말 제공품 재고액 맞네요. 문제에 나온 돈이 얼마인지 볼까요? 1000만원이네요. 10뿔뿔.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이네요. 컨트롤 F, 기말 제품. 완전 공짜 문제죠. 공짜 문제입니다.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맞네요. 여기에다가 얼마? 15700불, 15700불.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반드시입니다. 여기 전표 추가 안 하시면 빵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쉽다. 와, 요번에 합격 예감이 든다. 와, 막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하시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결산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자동 결산하고 나셔서 꼭입니다. 꼭 어떤 거냐면, 일반 연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날 들어오셔야 돼요. 전표가 넘어왔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12월 31일. 자, 이렇게 결차, 결대, 이런 것이 넘어와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은 돈은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봐도 뭐 상관도 없고요. 봐도 이 돈들 확인도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표 추가하고 나셔서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넘어왔는지까지 확인만 하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요번에 90회는 여기까지 보더라도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아졌을 것 같다. 최소한 40%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왜? 문제가 평범하고 쉬운 문제들로 쉽다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평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자, 조회 문제입니다.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이란 말은 뭐 매출이란 말이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부가세 관련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죠. 부가세 신고서부터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없으면 부가세 합계표, 없으면 메인 매출장 이 순으로 조회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니까 여기에 부가가치 눌러주셔야 되겠죠. 눌러주시고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신고서 1기 확정이죠. 1기 확정은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엔터. 자, 여기 또 문제 또 뭐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니까 팔았단 말이죠. 매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매출 빨간색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세죠. 영세고 세금계산서니까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2,450만원. 네가 답이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눌러주시면 1번 답 여기에다가 여기에 눌러주시고 여기에 눌러주셔서 여기에 메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요거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자,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1번 답은 여기, 조회 문제 2번 답은 여기, 조회 문제 3번 답은 여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2,4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50만원 2번입니다. 자, 5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자, 이 문제 딱 보고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래처란 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시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조건은 아니겠죠. 근데 거의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원장이 있죠. 거래처 원장. 여기서 찾겠습니다. 자, 이게 날짜 한번 볼까요? 5월 31일 현재란 말은 현재는 항상 1월 1일부터 해당 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31일이죠.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외상 매출금이지 않습니까? 외상 매출금 찍어주시고 108번이죠. 108번 요거 넣고 외상 한번 해볼게요. 외상 하면 외상 매출금 띄었죠? 외상 찾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알 수가 없죠? 거래처의 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니까 없으니까 엔터 하면 됩니다. 엔터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 잔액입니다. 잔액은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오른쪽이 잔액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이래 막 나오니까 찾기 힘드시죠? 잔액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아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자, 한번 찍으니까 이래 되고요. 또 한번 찍어볼게요. 이래 되고 바뀌죠? 자, 제일 꼭대기 있는 것이 정렬됩니다. 이거 한 번씩 눌릴 때마다 정렬이 되고요. 자, 7,350이네요. 누굽니까? 관편전자입니다.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보나요?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네요. 잔액은 정확하게 얼마? 7,350만원. 이 문제의 정답은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찾는 거 어렵지 않죠? 7,350만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회할 때는 항상 이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관련은 이거 3개 안에 무조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하는 문제는 여기 없으면 여기 없으면 여기 없으면 합계산익 3표, 1권례표 이 5개 안에는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할 때도 저와 함께 이렇게 풀이하셨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상반기 제조부 500번대죠. 전력비 계정 과목이죠.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금액은 상반기니까 우리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지 않습니까?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부가세가 아니니까 안 됐고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이 1번 아닙니다.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없죠? 이것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전력비 있잖아요. 계정 과목 전력비가 있습니다. 500번대가 되겠죠.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총계정 원장이 있죠. 총계정 원장 누르겠습니다. 상반기 1월이죠. 01월부터 01월 1일부터 상반기니까 0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정 과목 전력비 찾으면 됩니다. 전력비. 자, 500번대 전력비 찾아야 되겠죠? 516번입니다. 왜? 제조부니까 엔터 516번. 자,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뭐?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540만원 이게 제일 작죠? 580 아니고요. 570 아니고 540만네요. 금액은 540만원이고 몇 월달입니까? 3월달이네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3월달이며 얼마?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입력하면 될까요? 어디에다가? 여기 있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이게 정답은 3월이며 540만원. 여기 입력 한번 해볼게요. 3 치면 되고요. 그리고 5400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객관식 답안은 여기에 마킹하시면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닥치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도 실무부터 먼저 하시고 이론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에 계산하는 문제 하나 꼽혀가지고 막 하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무부터 점수도 많습니다. 먼저 하시고 시간 내셔서 이런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므로부터 90회 전산회계 1급 90회 이론 문제는 실무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모든 이론과 실무 강의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제가 풀이가 잘못됐다든지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려서 여러분들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